사라진 노인의 손수건. 서울 강동구의 오래된 골목, 해가 지면 속도가 느려지는 동네. 어느 비오는 밤 시장 골목을 가로지르던 폐지. 수거차 옆에서 멈춘 오래된 풍경 속에 70대 중국인 노인이 마지막으로 목격된다. 이 노인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작은 1000조각 손수건을 팔고 가끔은 누군가의 이름을 말하곤 했다. 어느 날 새벽 손수건만 남겨진 채 노인은 사라진다. 동네 사람들은 멀쩡히 저녁까지 있던 분이라지만 CCTV는 새벽 2시경 골목 앞에서 이상한 그림자와 함께 화면이 깨지는 장면만 남긴다. 작가 지망생 수연은 이 사건을 우연히 듣고 그 손수건에 묻은 담배 연기 냄새와 어떤 글씨 중국어의 일부를 발견한다. 수연은 노인이 남긴 손수건을 손에 쥔 채 그의 이름을 찾아보기로 결심한다. 첫 화는 발견 의문 추적의 시작으로 끝난다. 기록되지 않은 여권. 수연은 강동구 주민등록 창구와 중국 대사관에 문의를 시작한다. 공식 기록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노인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노인이 들고 다니던 작은 공책 속에 적힌 이상한 숫자들과 한 줄의 주소. 그 주소는 오래된 목욕탕의 옆 골목, 지금은 문 닫은 다가구 건물이었다. 수연은 목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노인이 자신을 치엔이라 불렀다는 것을 알아낸다. 치엔은 말수가 적고 혼잣말을 자주 했고 옛 사진을 소중히 보관했다. 주민 한 명은 치엔은 사람을 찾아다녔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누군가를 기다렸다고 말한다. 그런데 치엔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모두 기억을 잃은 듯한 표정을 보였다. 두 번째 화는 기억의 균열과 공식 기록에 없는 사람이라는 불안으로 끝난다. 목욕탕의 그림자. 수연과 함께 조사에 참여한 동네 청년 민재는 폐목욕탕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찾아낸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치엔과 함께 찍힌 한 여성의 뒷모습이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10.1이라는 날짜와 한 줄의 중국어 메모. 두 사람은 그 날짜를 단서로 동네 노인들을 찾아다닌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목격자들은 비슷한 말을 한다. 밤이면 그 골목에서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치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 사람은 매번 모른 척했다. 수연은 목욕탕 지하에서 발견된 오래된 송금 영수증을 보고 치엔이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영수증의 수취인은 존재하지 않는 이름. 세 번째 화는 과거의 상처와 보이지 않는 연결에 대한 서늘한 실마리로 끝난다. 어떤 이에게는 돈, 어떤 이에게는 말 한마디가 전부였다. 불안한 증언. 수연은 치엔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한다. 통신은 끊어진 뒤 몇 차례의 미확인 통화가 기록되어 있었다. 통화를 걸어온 번호는 강동구 외곽의 한 공사장 번호. 공사장을 지키던 경비원은 그날 밤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지만 자세한 기억을 떠올리려 하지 않는다. 마치 누군가 그들의 기억을 건드린 것처럼. 또 다른 인물, 동네 목수 할아버지는 치엔이 자주 어떤 이름을 중얼거렸다고 한다. 그 이름은 한때 이 동네에서 살았던 가족 이름과 겹쳤다. 수연은 점점 치엔의 실종이 단순한 행방불명 사건이 아니며 동네의 오래된 비밀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네 번째 화는 증언의 공백과 기억을 지우려는 힘의 존재를 암시하며 끝난다. 진실의 그림자. 수연은 동네의 오래된 세대교체 기록을 뒤지고 10년 전 강동구의 한 대형 건설사와 관련된 소송 기록을 찾아낸다. 그 소송은 철거와 강제퇴거, 비공식 계약금의 행방을 둘러싼 것이었다. 놀랍게도 그 사건의 이름이 오르내리던 중국인 노동자들 중
일부가 실종 신고로 이어졌다는 비공식 메모가 있었다. 수연과 민재는 치엔이 그때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대신 돌려달라고 요구한 인물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운다. 누군가에게 진실을 묻는 행위는 위험했다. 다섯 번째 화는 복수와 정의의 경계가 흔들리는 장면으로 수연은 점점 개인적 감정 연민 분노에 휘말린다. 손수건의 숨은 문장. 수연은 처음에 발견한 손수건의 실마리를 다시 분석한다. 손수건에 보인 얼룩은 단순한 때가 아니었다. 현미경 분석 친구 과학자 도움 끝에 섬유 사이에 새겨진 숨은 글자 중국어로 된 짧은 문장. 문장은 돌아가라,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 문구는 치엔이 누군가를 향해 남긴 마지막 편지였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치엔에게 남긴 경고였을까? 동시에 동네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연속 발생한다. 목격자들이 잠을 못 이루고 CCTV가 한밤중에 정지하며 이웃의 반려견들이 특정 골목을 피해 다닌다. 수연은 점점 사건의 중심에 있는 누군가가 단순히 사람의 존재를 지우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흔적마저 지우려 한다는 공포를 느낀다. 여섯 번째 화는 문장 해독 위협의 가시화로 끝난다. 마주한 얼굴. 진실의 끝자락에서 수연은 드디어 치엔을 마지막으로 본 이의 얼굴을 본다. 그 사람은 동네의 평범한 상인이었고 수년 전 철거 과정에서 큰 손해를 본 바로 그 가게의 주인이었다. 그의 눈빛은 무심했지만 수연이 질문을 던지자 처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낸다. 우리는 눈 감았다. 그때 다들 눈 감기로 했다. 수연은 그날의 공포를 듣는다. 공사가 진행되던 밤, 비밀스러운 불빛과 소리, 그리고 약속처럼 서로 침묵하기로 한 주민들. 치엔은 그 약속을 깨려 했고 그 대가로 사라졌다. 그러나 충격적인 반전, 치엔이 사라질 무렵 골목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치엔을 데려간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흔적이 발견된다. 직접 대면 반전 단서 발견으로 끝난다. 돌아오지 못한 이름. 마지막 화에서 수연은 모든 조각을 모아 진실을 공개한다. 치엔은 단순한 실종자가 아니었다. 그는 기억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던 사람이자 불법 계약의 피해자들을 대신해 약속을 지키려 했던 사람. 그가 사라진 날 골목에선 작은 충돌이 있었고 충돌의 목격자는 강요로 인해 침묵을 택했다. 하지만 그 침묵의 대가로 누군가 권력, 이익, 공포는 그들을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수연은 라디오에서 이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결심하고 마지막 방송에서 치엔의 이름을 오래 천천히 불러준다. 방송이 끝난 직후 소문은 번진다. 어떤 이들은 치엔에게 편지를 보내고 어떤 이들은 자신이 몰랐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오래된 목욕탕 옆 골목에서 조용히 떨어진 또 다른 손수건이 발견된다. 그 손수건에는 치엔의 글씨로 보이는 작은 메모, 나는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당신들은 돌아가라. 엔딩은 열려있다. 진실은 밝혀졌으나 완전한 구원은 아직 아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아침밤 조심하세요. 구독, 좋아요 주세요. 꼭.